네, 안녕하세요. 자, HLB를 바로 좀 말씀을 어제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 전의 영상과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틀리던 맞던 상관없이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연관성을 좀 짚고서는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 다음을 대응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매매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가 HLB를 매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개인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파란색입니다. 매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과 이런 딱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많이 했다,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수급이 분명히 파란색으로 매도로 찍혀 있지만 사실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물타기라든지 신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에 비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는 것뿐이지, 지금 약간 거의 대등한 이 매수 또는 매도 거의 비슷한 어느 한쪽 주체에 쏠리지 않는 그 쏠림 형상이 없는 것뿐이지 거래량 상당히 터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개인이 약간의 매도가 좀 더 많았다라는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과 현금화 부분보다는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던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관 쪽에서도 뭐 손절 또는 어디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도와 이 매수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은 위에서 산 거고 기관과 외인은 밑에서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위에서는 개인, 밑에서는 기관과 외인, 그러면 확실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종가를 본다라고 하면 8%대, 고가를 본다라고 하면 3%대, 거의 4%대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밑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낫다. 매수를 하려면 어디 인제는 바꿔서 위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달라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뭐 개파락이 될지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가 저항이 생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아니라 윗공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 밑에서는 어디로 빠질지 얼마나 빠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캔들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9,190원에 대한 부분을 밑 하단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나서 지금 시가가 89,000원입니다. 대략 200원의 차이로 밑에서 시작을 했고, 상승을 하는 거에 있어서 98,000원까지 상승을 해줬지만, 제가 또 두 줄을 설정을 한 91,802원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중간 가격에서 저항받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내용 말씀드린 게, 여기는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지만 모든 종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황이다. 시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신도 아니고, 물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이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급등을 한 것이지만, 대부분 종목이 다 빠져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은 확실한 테마성이라든지 테마가 아니어도 어떻게
상승하는 쪽, 양봉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그 캔들의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있어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극히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많진 않아요. 엄청난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지, 대부분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순히 HLB라는 이 종목, 증시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 때문에 밀렸다 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증시가 제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오느냐,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 그럼 증시가 계속 빠지면 HLB도 빠진다. 즉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중간중간에 자리가 상당히 좋고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를 하되 그 관리하는 곳에서 수급이 붙지 않는다. 세력도 관리를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이건 그냥 뺀다. 왜? 세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모든 종목이 그래요. 세력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여기 매도를 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뻔히 보이는데 올려서 세력 돈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량을 받아 먹느냐, 세력이. 글쎄요, 세력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올리더라도 어떻게 빼고 나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증시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세력은 일부러 내버려 둡니다. 이 종목이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빠지는 게 관리가 된다.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세력은 빼는 것도 어떻게 자기네 힘을 들이지 않고 뺍니다. 그냥 매도만 하면 돼요. 매수 안 하고 매도만. 그냥 툭툭 던져줍니다. 그럼 누가 잡죠? 개인이나 다른 타 주체가 잡게 되죠. 그러면 일부러 쭉 뺍니다. 쭉 빼고 나서 이제 조용조용 할 때, 그때는 이제 매집을 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집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소문을 내죠. 지금 보면 이 HLB는 계속 좋은 호재, 내용, 뉴스, 기사, 공시 다 하면서도 급등만 시키는 척하다가 시장만 스타트만 끊어주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붙지를 않는다. 매수를 붙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HLB, 자, 제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HLB의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 기업, HLB의 기업에 대해서 비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찬양하고 이럴 때는 비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는 누가요? 투자자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지 기업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것이 이 종목은 안정성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지, 최대 주주가 아무리 쏟아 붓는다고 해도 이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기 전에 지금 이 HLB, 자, HLB가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다. 그리고
HLB에 대한 기업이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어떠한 뭐 실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것이다. 그 실적을 얼마나 어떻게 내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며 이 단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게 저렴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이미 자, HLB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HLB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와 이때 지금 기업의 가치로 따지면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고 어디가 더 평가를 높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HLB라는 종목을 이전에 얼마나 알았을까요? 이전에 지금 가장 제일 좋을 때가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HLB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제일 좋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좋다 할 때 과연 이 지금 이 부분이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가면 좋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 전에 조금 빨리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HLB가 좋았다. 그리고 좋아질 거다. 얘기가 다 나온 상태라고 하면 10,000원에서 지금 20만 원이 갔어요. 2000%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여기가 지금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기업에 대한 그 재료를 얘기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저는 기술적 분석을 얘기 안 하고 그 내용만으로도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시총을 따져보고 주당 이게 저렴한 거냐 비싼 거냐 이거를 호재와 맞춰서 또는 재료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셨습니까? HLB 자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중장기를 봐야 된다. 돈 100만 원은 그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돈 100만 원이 가는 한 주당 100만 원을 가는 그 기업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자, 주당 100만 원을 가는 종목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기업과 HLB를 비교했을 때 아, 이게 주가가 저렴한 건가? 그리고 과연 이게 50만 원. 예를 들어서 코스피 대형주라고 해서 다 몇십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몇만 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부분과 HLB를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시총뿐만이 아니라 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기술적 내용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런 가치, 기업 가치를 얘기하시고 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본다라면 이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위치를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장기 이평선이 200선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라든지 추매가 나오겠죠. 그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할 때 과연 외인과 기관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과 같이 한번 연관성을 지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화에 대한 부분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현금화 이제 그런 의견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지금은 매수 매도 의견 없습니다. 그냥 현재 위치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겠고요. 매수를 한다 뭐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이 HLB에 대한 확실성이라기보다도 분명히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시황 분석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든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할 때도 과연 시장을 이기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기 전 지수가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때도 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HLB 영상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를 확인하고 지수에 대해서 얼만큼 밀리고 지수가 1% 빠졌을 때 HLB가 얼마나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면서 거래량과 그 위치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빨리 지어보면 지금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꼭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예 우위에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미 저는 이제 현금화에 대한 계속 현금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현금화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왜? 계속 현금화 얘기해 봐야 너는 항상 현금화 밖에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까봐 현금화에 대한 것은 뭐 여전하죠. 저는 항상 여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또 제가 또 뜻하는 바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매수 저는 여기에서 할 거면 아예 그냥 올라오는 거 확인해서 한다. 그럼 여기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 야 너보다도 여기서 매수한 사람 수익 보는 건데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저도 주식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만 매수를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들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물타기 하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이제 뚫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갭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젠가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갭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갭도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갭이 긍정적 상승에 대한 갭만 본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갭만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되고 갭으로 올리던 어떻게 올리던 이 위로 올려야만 된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던 행보를 보던 봐야 된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과연 그런 수급을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엄청난 뭐 뉴스라든지 뭐 기사거리가 하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뭐 가능하겠고 반대로 수급을 실어주는 무슨 이상한 좀 특별한 매수, 강한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에서 매수를 또 따라하다가 물리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HLB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중간에 확인하다 보면 저렴한 밑에서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끝에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끝에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럼 또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제가 봤을 때는 이 HLB는 매수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얼마를 빠질지 알 수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몇십만 원이 간다, 100만 원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예 저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우에서 잡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생명과학과 파워를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보시면 자 여기를 박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HLB의 밑에 하단, 자 하단의 위치, 자 여기 7만원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그리고 200선에 대한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HLB 파워는 제가 잠깐 보니까 약간 좀 장난되는 모습, 뭐 갑자기 뭐 급락하는 모습이 순간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 평선 밑으로 좀 깔린 모습, 그리고 저항이 생긴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다 이탈, 꼭 지켜, 그러니까 상승을 시켜야 하는 그 위치는 다 이탈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상승에 대한, 또 하락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늦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적극적인 물타기와 매수는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물탄다 그래서 이게 매수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푼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뭐 단순히 10억, 100억, 1000억 뭐 얼마를 넣어야지만 이게 올라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보유 중이신 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을 올라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이것을 평단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지하를 파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차라리 그런 종목,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좀 조용하고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종목만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이 다른 종목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조금 꼭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증시에 대한 확실성을 반드시 꼭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